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이 FOMC의 여파와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전일 미증시는 또 한 번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미증시 대비해서는 하방 압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음 주 나는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구조대가 오늘도 이렇게 출동했고요. 오늘 저희 방송은요,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부터 원샷 원킬 종목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방송 시간 내에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들고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현재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만을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JDI의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나오신다고 공부하려고 막 준비를 해놨어요. 우선 안 계시는 동안 FOMC 있었죠.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들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영국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또 반면에 이 중화권 증시는 오늘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코로나19 봉쇄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고요. 정말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짚어봐야 될지 우리 대표님께서 시장 분석부터 해주시죠. 오늘 혜원 씨가 얘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고 있는지, 또 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의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구조대인 만큼 기존에 말씀드렸던 원샷 원킬 종목들, 헤매고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구조해야 되겠죠.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식 구조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주요 이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배당 투자, MSCI 재조정입니다. 긍정적인 뉴스이죠.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MSCI 지수 재조정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금리 이슈, 상당히 시장을 압박하는 내용에서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인지 악재 요소에 대한 내용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었고요. 회의 결과 내용으로 핵심적인 키워드만 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위원들끼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었죠. 파월 의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기자가 파월 의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장님, 지금의 금리 인상을 언제쯤 멈출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은 지금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연착륙, 금리를 스무스하게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중단 얘기를 하면 당연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중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중단 우리가 유언하구나. 그래서 시장이 하락으로의 진행이 됐었죠. 이러한 FOMC 회의와 또 기자회견에서의 내용입니다. 우려할 내용, 와전된 내용, 시장에서 해석을 잘못한 내용에서의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리고요. 미국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과의 상관도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죠. 3월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연초에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성을 공급한 시장에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겠다라는 내용에서의 테이퍼링이었습니다. 3월 금리 인상 시점에서 시장은 좋았습니다. 올해 0.25 한 5번 정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경제 흐름에서의 구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3월까지의 흐름에서는 금리 인상 적절한 시기에서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4월 들어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했죠.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8.5, 그리고 5월에는 8.3, 6월에는 8.6, 그리고 9.1, 그리고 8.5, 그리고 8.3, 그리고 8.2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4월에 발표한 8.5%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놀랬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 금리도 급격하게 올려야 되겠는걸? 그래서 5월 금리 인상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쭉 내려간 겁니다. 이후의 상황은 한번 내려간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모멘텀이 마련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최근까지의 시장 상황에서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0.75를 했고요. 0.75를 했고요. 0.75를 했고 최근 상황에서 0.75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 0.75의 금리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하락으로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은 한 번, 두 번 정도 충격을 받았을 뿐이지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상승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11월 금리 인상에서도 한 번의 충격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서로 간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으로의 반영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시간차를 두고 회복 가능한 상황에서의 지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규모를 상장사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라 하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원재료 그리고 뭐 전기세, 임대료 등등등 다 빼고요. 그리고 남는 돈에서 내 월급 포함한 이익입니다. 전체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국내 상장사 총 2,400개 종목 중에서 우선주 관리 종목 그리고 거래 안 된 종목 다 빼고요. 2,200개 종목 내에서의 1년 동안의 상장사 영업이익입니다.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내 기업들이 최초로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때 증권사 직원들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구나. 본격적으로 돈 벌기 시작하는구나. 2010년도 100조 영업이익 돌파했고요. 이후에 10년 동안 100조에서 150조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크게 발전된 데이터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의 180조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어떨까요? 지금 11월이죠. 10월까지의 기준점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면 올해 220조랍니다. 내년에 280조랍니다. 주식시장이 현재 침체 국면에서의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기업들은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이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란 말씀드렸죠. 기업의 6개월 뒤의 가치를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한 게 주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면 뭘 하겠습니까? 연말에 배당을 하겠죠. 배당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배당 수익률이 2.5%에서 3% 정도입니다. 지난해 배당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이 삼성증권 8%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배당을 많이 하고요. 올해도 기업별로의 차별화는 있겠으나 대략 한 3% 정도 배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13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월 초에, 연초에. 그리고 나서 7월부터 현재 11월까지 대략 한 7조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매도하고요. 연말에 배당을 위한 매수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시장 반영이 될 만한 뉴스입니다. MSCI 지수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신흥국 지수입니다. 이머징 마켓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단순한 하나의 외국인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외국인 집단들이 이제 간접 투자를 위해서 펀드나 헤지 펀드에 돈을 이제 맡깁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죠. 국내 직접 투자 비중이 대략 한 5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직접 HTS를 통해서 거래하기보다는 어떤 투자 집단에게 돈을 맡겨서 간접 투자하는 비중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투자를 하는 운용사일 수도 있고요. CTA일 수도 있고요. 이 간접 투자를 하는 집단에서는 국가별로 이 클래스를 달리해서 국가별 상황에 대한 비중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MSCI 지수 편입에 있어서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인도 이런 나라들이 한 그 바스켓에 담겨 있고요. 중국이 대략 한 30%의 비중이고 우리나라가 18% 정도 되고 인도가 15% 정도 됩니다. MSCI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국가 간의 비중을 달리하겠죠. 이 나라는 경제상이 좋기 때문에 좀 늘리고 이 나라는 경제상이 나쁘기 때문에 좀 줄이고 그리고 종목들도 리밸런싱, 재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1월입니다. 11월 11일에 발표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리밸런싱 관련해서 10월 13일부터 10월 말까지 주식을 1차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과정에서 11월 말에 종목 교체로의 주식 편입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 MSCI 지수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도를 유추해 본다면 중국, 한국, 인도가 최대 MSCI 비중에서 높은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 상황 하에서 비중을 달리할 때 외국인들이 최근 매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 비중 내에서 한국 비중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11월 11일에 발표하겠지만 우리는 미리 이 내용을 유추해서 해석하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MSCI 비중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가 외국인 매수의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의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1분기에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0.6% 역성장입니다. 3분기 7, 8, 9월에 플러스 2.6% 성장을 했습니다. 전망치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G2 중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에 3.9% 전망치보다 더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플러스이지만 아직 환율에 대한 부분 또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1% 미만의 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무역 수지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입니다. 22개월 동안 연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사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올라와서 수지 측면에서 적자가 다소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걸 환율이 안정되게 되면 수지 흑자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의 전 세계 글로벌리 경제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최초에 말씀드린 금리 부분도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있고 금리 상황도 좀 개선되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중단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와전, 오보,
시장 해석의 잘못된 오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시장을 평가할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많이 얘기하죠. 기본적 분석은 펀드멘탈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차트나 이동평균세나 기타 등등의 내용들에 대한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시장 전반에 대한 펀드멘탈 분석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시장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시장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저는 문과생입니다.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수학에서 보면 주식시장과 연관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을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2분 계십니다. 그래서 수학과 밀접한 주식시장의 연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팠습니다. 어떤 거 맞는 건지.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법칙이 피보나치의 황금 분할 법칙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1, 2, 3, 5, 8, 13, 21 이렇게 나열된 숫자입니다. 앞자리에 숫자를 더했을 때 세 번째 숫자가 나오는 연속된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황금 분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일 앞자리와 세 번째를 나누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누면 수치가 0.618과 0.382 비율로 나옵니다. 그럼 이 비율이 뭐냐?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가장 편안하게 보여지는 구조가 0.618, 0.382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피라미드,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많이 아시죠? 피라미드에 보면 육면체 벽돌을 쌓아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었죠. 다들 정육면체로 아십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의 벽돌의 구조 비율을 보게 되면 0.618, 0.38입니다. 피보나치는 이탈리아의 1300년대 수학자입니다. 피라미드 만들기 이웃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비율을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왜? 노트북도 이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또 그 화실에 가서 이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릴 때 이 비율입니다. 그리고 안방, 여러분 주무시는 안방 비율도 사람이 가장 편안해야 하기 때문에 0.618과 0.382 비율입니다. 이외에도 A4지도 0.618, 0.38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물들이 이 비율에 의해서 맞춰집니다. 그럼 주식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과 반등의 구간에서의 이 비율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가장 편안한 상승과 반등 그리고 하락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파고 들어서 이 분석법으로 시장을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의 시장에 대한 이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저점 1400포인트 저점 찍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갔죠. 2020년도장 너무 좋았습니다. 주가지수 측면에서 주시장이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궁극으로는 2021년 6월 25일 3,316포인트의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이 고점과 저점을 판단해 보면 대략 한 1,900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이 상승했을 때의 1,900포인트를 판단해서 0.618 비율로의 조정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략 한 2,000포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략 한 6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0포인트가 빠져야 되겠죠. 정확하게 끝자리 수까지 계산한다면 나름의 포인트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대충 아주 대충은 아니고요. 대략 계산을 해서 2,000포인트에 60%면 1,200포인트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3,316에서 1,200을 빼게 되면 2,116포인트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최근의 바닥이 어디입니까? 2,150포인트 바닥입니다. 조정의 0.618%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조정받은 것은 여기에 대입해서 맞추면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이 반등 그래
반등은 0.618 조정을 받았으면 0.382 반등 줘야 되겠죠. 그럼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이건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장에서의 반등 목표치. 그러면 2160포인트에서 저점 구간이죠. 여기서 0.382, 40%로 그냥 잡아서 40% 잡아서 계산할 때 몇 퍼센트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대신해서 어렵진 않지만 2160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의 장은 반등의 목표치가 2650포인트의 지점을 반등의 목표치가 되는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서 더 갈지 아니면 조정받을지는 이 상황 하에서의 주변 여건 그리고 시장의 탄력이나 에너지를 판단해서 더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다시 받아주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딱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 2340, 23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부터 한 300포인트 더 갈 수 있겠는걸? 그러면 지수가 갈 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의 시장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공략을 해가는 탑다운 방식. 기관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개인들은 바텀업 방식을 많이 씁니다.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고 저도 시장에 있을 때 이런 방법에서 분석하고 종목을 찾아내는 시장을 먼저 조망하고요. 지수가 300포인트면 지수의 장이 1차적으로 올 것이고 지수의 장이 올 때는 기업의 실적과 내용을 판단해서 업종을 판단하고 업종 내에서 구체적으로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으로의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2650포인트. 마냥 끝없이 2650포인트까지 갈 것이냐? 아니죠.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지선 저항선 거래량 분석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 1차 저항은 2340입니다. 지금의 지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3, 4, 1 정도 주가가 오르내림, 오르내림, 오르내림을 보여줍니다.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그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왜일까요?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이 이번 상승에서의 고점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상승 N자형 패턴, 하락 N자형도 마찬가지지만 상승할 때 지난 고점이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을 깨지 않아야 추세가 이어진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역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지금 조정에서의 단기 흐름에서의 쉬는 구간은 지금 지수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쉬었습니다. 한 4일 정도 쉬었죠. 최근에. 물량 소화, 매물 소화, 거친 과정을 만들어줬죠. 하루 이틀만 더 쉬어주면 바로 추가의 지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논리적인 근거와 수학적인 계산에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전체 큰 그림의 기본적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을 지수를 찍어드리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장 어떻게 좀 잘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 전에 노란톡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듣고 와서 추가로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오늘 시장에 줬던 이슈들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시장은 한 가지 이슈에 영향을 받을 리가 만무하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짚어주셨고요.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공부해봐야 될 내용들은 오로지 이 노란톡방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 정말 알기 쉽게 세세하게 정리해서 대표님께서 교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종목 구조에도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대표님 한번 불러볼게요. 대표님. 네, 구조가 필요한 종목들 이야기해 주신다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한 종목을 구조에 냈습니다. 오, 맞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이 방송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위메이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단기 악재 출현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으로의 진행이
나타났었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과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고 다른 각도에서 이 종목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드러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주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을 봐서 주가가 다시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에서의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조금 더 기다리자. 공격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일부 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기회가 얼마든지 나타난다. 흐름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분께 드린 메시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체크해드립니다. 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해야 된다라면 손절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힘들면 좀 가져가셔도 된다라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수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주가의 상황이 반전이 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 한 번 더 위메이드에 대한 보유 전략이고요. 오늘 장에서 제가 장중에 이 그림을 이제 떴습니다. 그림을 캡처하면서 지금의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흐름의 상황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이 절대 지서입니다.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겠지만 상승할 때의 양봉의 중단값을 깨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주가 흐름에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설정을 하셔서 5만 원 깨기 전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위기 이후에 다시 재상승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간의 공매도 세력들 엄청나게 공매를 했던 종목이죠. 이 공매 과정에서 바닥에서 주가를 마구 흔들어서 물량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매했던 걸 환매수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모든 주가는 바닥에서 턴아운드, 전환하기 이전에 마구마구 흔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할 때 실수를 저지르시는 것이 바닥에 주식을 팔고 났더니 주가 올라가고 꼭지에 주식을 사고 났더니 주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고점에서는 주가가 갈 것처럼 계속 흔들어줍니다. 이전 상승 단계에서는 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쭉쭉쭉 뻗어갑니다. 어제 봤는데 오늘 이만큼 올라. 못 사고 있다가 고점 라인에서는 어제 빠졌는데 오늘 올라가고 내일 하락했는데 모레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 이제 한번 사볼까? 가격이 왔는데 내일 올라가겠지? 그리고 매수하면 그때부터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든 고점이든 주가를 마구마구 흔들어주는 겁니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목표 가격, 공백 구간 장중에 제가 노란톡방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HMM도 지금 물에 빠지진 않았지만 약간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 히든 원샷 원킬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보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 어느 단계이다. 지금 나온 뉴스는 이러이러한 뉴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또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악화 또 운임지수 하락 이게 실제 데이터와 대입했을 때 진짜인지를 판단해드린 겁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수치를 계산해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기자들이 쓰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측면에서의 메시지들을 계속 드리고 있죠. BDI 지수까지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 또 흐름의 메시지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 속임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진행됐습니다. 실적 악화 운임지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제가 장중에 이 종목에 대한 캡처를 뜨는 시점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픽했던 가격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허우적거렸는데 이제 싹 번지려고 하고 있죠. 이제 수익 내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런 과정에서 흐름 언제 사야 되느냐. 나는 아직까지 못 사고 있는데 관심 있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언제 사야 되는지 흐름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린 종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당 주가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HMN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수익이 나면 특별하게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5%, 10%, 20%, 30% 얼마 수익이 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 시점은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손실 났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가 체크하고 관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와서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종목도 내 마음도 구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할 때 침착하게 또 차갑게 시장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역사를 함께 하신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대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 노란톡 참여가 중요하겠죠.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공부와 시장에 대한 공부를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엔 또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네. 다음 주에는 네. 우리가 중국 시장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볼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이 여러 요소 이유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배제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에서의 상황인 거고요. 그 내용,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앞서 모두에 외국인이 왜 사는지, 지수가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상황을 왜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종목과 연계해서 해당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뒤에 보시는 차트는 중국의 항생 지수입니다. 홍콩에 있죠. 홍콩 거래소에 거래되는 상품을 항생시장, 항생지수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3대 시장이 있습니다. 심천, 상해, 항생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장마다의 종목들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거래소가 하나 있는 거 외에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우리나라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서울에는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부산에는 선물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 많이 들여다보시죠. 뉴욕에 거래소가 하나 있고요. 금융거래소가 있고 시카고에 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두 개의 시장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시장에서 왜 항생 지수, 항생 시장을 들여다보느냐? 항생 시장은 외국인이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좀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생 지수를 놓고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주가의 롤링이라고 하죠. 웨이브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지금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난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난 물량을 생산해서 전 세계 각국에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HMM을 말씀드리면서 해운업의 성장 조건은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왜? 중국에 생산되는 물품들은 주로 배로 운반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반도체 배로 가지 않죠. 비행기로 갑니다. 그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또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살아날 때 해운업계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중국 경기가 이제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회사에서 최연소 35살의 부장을 달았습니다.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장이 좋았습니다, 이때. 그리고 40살에 초고속으로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 때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저 때, 이때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이때 세계 경기를 주도했고요. 이후에 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침체장에서의 등락장에 이런 박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중국이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뭐 바이두, 뭐 등등등등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됐고 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그 뉴욕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 대략 한 9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도 없죠. DR로는 상장돼 있지만 시장에 직접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국의 동시 상장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중국의 주가 상승 과정에서 이후에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번 격돌을 하게 됩니다. 왜? 미국은 전 세계 1위 국가죠. 천조국이라도 많이 얘기합니다. 국방비에 천조를 쓴다라고 해서 천조국이라도 하더라고요. 미국은 2위까지 올라오는 나라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70년대는 영국이 쫓아오면서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80년대는 일본이 쫓아오면서 미국에 의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러시아가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되밀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 경기가 막 성장하면서 2위로 막 치고 올라올 때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어야 되는데 금융위기가 딱 터져버려가지고 중국 견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GDP, 경제성장률 미국의 25조 달러 미국의 연간 GDP입니다. 중국이 17조 달러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미국 경제 70%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중국을 때리는 겁니다.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전체 앞서 말씀드린 경제성장률은 최근에 3.9%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33,000포인트에서 미국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15,000까지 최근 상황으로의 하락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진핑 3기가 출범했죠. 그리고 미국과 지금 분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항상 모든 분쟁의 마지막 해결점은 최극단으로 달았을 때 해결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리를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미국 실제 소비자들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대출금리 뭐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물가도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물가도 좀 잡아줘라. 금리로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큰 핵심은 무역 규제죠.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30%의 관세. 3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조금씩 가격에 부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과 좀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중국에서 약간만 머리를 숙여주면. 그런데 지금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화해 무드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시장 조금은 들여다보면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볼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어떻게 투자하느냐? 내가 중국 주식을 직접 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현지 직접 투자를 통해서 가능도 하지만 환율 문제도 있고 환전 문제도 있고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지수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펀드를 종목화시켜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게 ETF 시장입니다. 현재 500여 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가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주가지수 상품에 대해서 많이 투자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ETF는 주가지수뿐만 아니고 선물, 상품, 지수, 국가별 투자 상품들이 다양하게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 관련해서도 ETF에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ETF 시장은 어디 있는데 여러분의 HTS를 켜시면 거기에 카테고리에 ETF라고 있습니다. 딱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들이 쭉 뜹니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다만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 시 투자 유의 확인하시고요. 투자 성향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 해당 조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원샷 원킬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차이나 항생테크입니다. 타이거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종목은 중국의 전체 테크주들입니다. 기술주입니다. 거래 대상 형태는 우리가 거래하는 종목에 대한 시세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는 형태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하나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경제가 왜 좋아지는지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위안화입니다. 달러당 위안화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6위안의 환율에서 최근 한 10개월 지났죠. 10개월 만에 7.3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상승 각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국 경제가 버티기 힘든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시진핑의 메시지가 있었죠. 중국 정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흔들지 않겠다, 조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러한 시장 개입을 유보할 때 전반의 흐름들은 한 번에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의 방향으로 꺾이는 겁니다. 위안화 꺾이면 앞서 말씀드렸죠.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중국과 무역을 최대 무역국으로 대략 한 28%, 30% 정도를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우리 경제도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위안화의 방향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근의 흐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금융상품들이 바닥이나 꼭지에서는 굉장히 심한 형태로 흔들어 준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왜 흔드는지는.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 위안화 계속 7.3위안에서 흔들고 있죠. 방향을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체 분위기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환경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을 들어가야 되겠죠. ETF 상품 중에 차이나 항생테크 종목. 이 종목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바닥점 찍고요. 바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상승 턴하기 위한 모습을 갖추는 역회된 숄더형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죠. 중국 주식 참 많은데 왜 테크주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죠. 중국에서 2012년 전후로 해서 1대1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하나의 금융, 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 8천조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동서수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수산? 횟집 이름 같은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혜원 MC가 중국어, 영어, 기타 등등의 국가 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혜원 MC, 동서수산 원어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동서수산은요. 동수시酸이라고 와, 중국 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동서수산 정책을 짧고 여러분께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이란 나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동쪽과 서쪽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보면 그 IT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기술주 종목들이 이쪽에 그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쪽에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IT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유지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근데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소모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동쪽 지역에는 전력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중국의 이 동쪽엔 또 원자력 발전소가 해안선을 두고 쫙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서쪽에 태양광, 풍력, 그린에너지 부분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서쪽엔 뭐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막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전력이 엄청나게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동쪽에 있는 수 데이터 센터를 서쪽의 계산지구대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로 옮긴다는 전략입니다. 연간 단위로 70조를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10년 동안 8천조 경제 유발 효과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하는 내용이죠. 데이터 센터 1년에 70조, 10년 단위로 8천조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때 중국의 IT 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주름잡기 위해서, IT 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테크주들 관련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직접 중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ETF 시장에 중국 관련 테크주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래가 많이 되고 대표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생테크, 이 종목에 대한 현 시점 단계에서의 관심과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 중국이 IT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약간 지금 현재 박싱이 일고 있는 부분도 이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IT 기업을 성장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되는 그래픽카드나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치포를 형성해서 1, 2, 3, 4위 반도체 국가가 5등을 견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중국의 테크주들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시점에서의 상황이다.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드리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죠. 어려운 위안화도 해석드릴 겁니다. 중국 경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하셔서 다음 주 앞으로 시장 좋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번 장 꼭 성공 투자, 수익 나는 장 가져가시는 측면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어려워 죽겠는데 갑자기 중화권 주식 투자라니 한 번 듣고는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께서 한 번 말한 내용은 정말 끝까지 교육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한번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에 대한 교육들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고 계시니까요. 꼭 한번 들어오셔서 요즘 시장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은요, 정말 간단한데요. 휴대전화 들어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 2, 3, 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금요일만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대표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